안녕하세요. 이게 쓰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좀 찍었어요. 좀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뭐 하체 문제나 이런 걸로 그냥 이런 스케일린이나 흉쇄유돌근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이 조금 눌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그냥 저린 통증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밖에 없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볼 곳은 이런 이 쇄골이에요. 쇄골이랑 이제 첫 번째 갈비뼈 이, 이 사이 이게 흉곽출구죠. 이 사이가 왜 좁아지냐? 결국에는 이 쇄골이 내려올 때 왜냐면 이 쇄골이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격차가 그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려면 쇄골을 봐야 되고 이 쇄골이 왜 내려왔냐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한 게 쇄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조금 볼게요. 자, 이제 먼저 모음 볼게요. 날개뼈를 뒤로 쪼아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운동이죠. 그리고 벌려주는 거, 올려주는 거. 여기서 한마디 조금 드리자면은 보통 이 동작은 너무 자주 해주면은 안 되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무언가를 들었을 때 마트에서 장을 보든 양쪽 손이든 한쪽 손이든 뭔가를 많이 들어서 얘가 팔이 떨어지는 거예요. 팔이 떨어졌을 때 뭔가 손이 지릿지릿하거나 뭔가 피가 안 통한다 이러신 분들은 승모근에다가 힘을 줘서 살짝 올려준 다음에 약간 긴장을 줘서 이런 다음에 살짝 옮겨주시면 돼요. 원래 승모근을 많이 쓰면 안 되지만 너무 저리신 분은 이런 식으로 조금 동작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내리는 거. 그리고 쇄골이 이렇게 혼자 잘 안 움직여요. 얘네들하고 짝꿍인데 날개뼈하고 이런 위팔뼈가 먼저 올라가면은 얘네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게 어버드 로테이션인데 같이 돌아가 주면서 리듬이 맞아야 팔이 완전히 올라가는 거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쇄골도 올라가고 이때는 그래도 조금 공간이 나와요. 앞쪽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고 자 또 보면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고 저도 이랬었고 이제 꼬부정한 자세요 한마디로 이때 쇄골이 어떻게 되나 봐야 돼요 지금 쇄골이 어떻게 되나 쇄골이 어떻게 되나도 봐야 되고 제가 이거 설명하라고 지금 영상 찍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보면은 쇄골이 여기 있죠. 이 밑에가 이제 첫 번째 갈비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날개뼈는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봐야 되고 지금은 공간이 좀 있는 상태예요. 이 사이로 이렇게 넘어가죠. 신경이나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볼게요. 얘가 어떻게 되나? 오, 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정말로 뭐랄까 정말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이 공간은 이 목하고 쇄골 사이의 공간은 조금은 이제 넓어졌어요. 근데 넓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넓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원래 목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원래 정상이었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는 뭐 승모근이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뒷목에 있는 척추기렉근이라든지 얘네가 다 잡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목 하나는 뒤에냐 앞이냐, 뒤에가 잡아주냐 앞에가 잡아주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앞에 있는 흉쇄유돌근이나 이제 스케일린 사각근들이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을 이제 잡아줄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이제 공간이 많지만 여기에 이제 공간이 많지만 여기 들어가는 흉쇄유돌근, 원래는 이렇게 있죠. 흉쇄유돌근, 그리고 사각근들, 공간은 많아졌지만 얘네가 지금 부었다고요. 얘네가 지금 너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공간이 넓어질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세가 이렇게 꼬부정해져 버리면 이제 여기 먼저 뭉치면서 또 자르르 하면서 이런 통증이 오는 거고, 이제 전에 반듯 했을 때 영상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밑에 살짝 보이던 이제 첫 번째 갈비뼈가 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냥 얘네 합체됐어요. 그냥. 어. 원래 지금 쇄골은 이쪽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갈비뼈가 아래 있었고, 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쇄골이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가버리니까 첫 번째 갈비뼈랑 이렇게 조금 맞물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흉곽추가 딱 막혀버리면서 이제 증상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하는데, 이제 이런데 목 뭉치는 거는 진짜 뭐 정말로 기본이고, 뭐 여기서 이제 또 디스크가 발전이 많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붙어 있는 승모근이나 기립근들이 다 이센트릭하게 가요. 이센트릭이 뭐냐면은 근육의 길이가 진짜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는데 힘은 주고 있는 상태야. 힘은 주고 있는 상태가 이완선 수축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거 특징이 부어요. 부어. 여기가 텐션이 증가돼서 경직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막 마사지로 풀어줘. 여기를 뭐 침을 맞던가. 그러면은 이완선 수축이라고 했잖아요. 이완 늘어났다고요. 근데 여기를 늘어났는데 마사지를 해버리고 이제 뭐 침을 맞는다? 그러면은 당장에 이제 근육 섬유 보면 이렇게 꼬여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푸는 데는 좋아. 이런 거 푸는 데는 좋은데 궁극적으로 얘네 길이를 다시 되찾아오지는 못해요. 얘네 길이를 이렇게 되찾아와야 돼요. 이렇게 되찾아오면은 이 힘으로 얘가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괜찮아진다 얘기예요. 거기서 보면은, 그리고 본인이 이제 TOS다 이렇다고 해서 환자마다 약간 중요시하는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낫고 싶다, 이거를 어느 게 먼저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분은 이제 저린 거, 어떤 분은 뭐 손이 찌릿찌릿, 뭐 따끈따끈, 아니면 뭐 손이 뭐 붓는다 이런 거를 먼저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날개 쪽지를 조금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이런 날개 쪽지가 여기가 자꾸 아프니까, 이런 데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봐야 돼요. 그리고 왜 센터나 이런 데 가서는 왜 운동 치료를 해도 안 낫나, 이걸 봐야 돼요. 왜 안 낫냐면 자세가 다 이래요. 자세가 다 이래. 다 자세가 이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보이겠지만 지금 날개뼈가 떠 있어요. 떠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겨드랑이 어깨 쪽에 얘가 그냥 이렇게 진짜 갑옷처럼 뒤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버렸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아까 이제 날개뼈가 벌어지는 거, 모아지는 거 말고 벌어지는 거 이제 설명할 때 얘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가면서 옆으로 벌어져요. 어.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어깨가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여기 귓바퀴 쪽이랑 이 어깨선이랑 별로 차이가 없으면 거북목이 아니다 라고 배우는데 문제는 얘도 앞으로 나왔고 목도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진단하기도 뭐 물리치료사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본인이 알기가 힘들어요. 이게 본인이 얼마나 나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치료하다 보면은 제가 여기까지 고개를 해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하면은 이렇게까지 뒤로 젖혀야 되나요? 해요. 그러면은 보면은 그냥 이게 정상인 이제 구간인데 환자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막 여기까지 그냥 젖혀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뇌에 그냥 박힌 거예요.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인지 측면에서도 조금 바꾸실 게 지금 필요하고 왜 지금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데도 왜 도수치를 받아도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지금 보면은 보통 보통 통증이 어디 오냐면 이게 날개뼈고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게 척추, 골반, 그림 조금 마우스라 죄송해요. 이제 보면은 이제 날개뼈 자체를 쪼아주는 근육이 있고 여기 이제 팔이 있겠죠. 팔이 있고 이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팔이에요, 팔. 잘 맞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근육이 있고 이제 이 빨간 것들은 척추에 이제 붙어서 날개뼈를 쪼아주는 역할이에요. 쪼아주는 역할이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것조차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굽었잖아요. 이완선 수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완선 수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척추 기립근이 있어. 척추 기립근이 목까지 연결돼 있어요. 엉덩이까지. 그러면은 원래는 이 날개뼈라는 애가 이 척추 기립근을 도와주면서 뼈로 등을 막았단 말이에요. 뼈로 이 등이 굽어지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이 근육이랑.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척추 기립근이 여기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통증이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등, 척추 옆에 여기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처음에는 꼬인 건 좀 풀어줘야겠지만 약간 수축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수축이 이제 등만 돼서는 안 되고 허리도 안 되고 허리부터 가면 안 되고 절대 머리부터 뒤로 가는 수축이 등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낫는 거예요. 여기 통증은 여기 잘 봐요. 여기 통증은 지금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당겨주는 건 좋아. 재활이 여기까진 됐어. 여기 아픈 건 이제 해결됐어. 이제 해결됐는데 어디냐 어깨 쪽지가 아파요. 이제 어깨 쪽지가 아파요. 팔에 붙어 있는 애들. 근데 팔에 붙어 있는. 근데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제 얘는 극상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회전근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느 거는 이 날개뼈 안쪽에서 속에서 이렇게 붙기도 하고 바깥쪽에서 붙기도 하고 얘는 이제 위에서 붙기도 하는데 얘는 올려주는 역할이에요. 얘는 뒤로 보내는 역할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 운동을 하면 나아요. 왜냐면 얘도 이완선 수축이기 때문에 늘어나잖아 지금 늘어나잖아요. 근데 얘가 늘어나는데 이걸 수축을 해주려면은 반대로 당겨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당겨주는 거를 엄청 인지를 못해요. 왜냐면 인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약간 말이 길어지는데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척추나 이 팔이라는 거를 누가 갖고 있어야 되냐? 뒤냐? 어? 뒤에 있는 착한 놈이냐? 앞에 있는 나쁜 놈이냐? 이렇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나눠두면 뒤에 있는 애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앞쪽에 센 애들이 지금 가져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그냥 필요 없으니까 느낌 차기가 느낌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원래 근육이라는 게 만약에 팔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얘를 이 회전근개들을 수축을 시키면은 그때부터 이제 쓰이기 시작해요. 근데 쓰이기 시작할 때 통증이 와요. 왜냐면 많이 늘어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되고.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여기까지는 정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림이 났거나 이런 거 저림이 나왔어도 여기는 항상 아프신 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뒤로 당기는 힘도 중요하지만 흉추가 아예 아까 봤지만 이렇게 돌아갔어요. 흉추가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뒤로 보낸다고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목도 그렇지만 이제 회전이 발생되어야 될 부분이 이제 여기 첫 번째 뒤로 여기 두 번째 뒤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이 날개뼈라는 게 이 날개뼈라는 게 이 지금 자세를 보면은 위로 이렇게 들렸죠. 이렇게 들렸죠. 이게 뒤로만 간다고 해서 뒤로만 쪼은다고 해서 낫지 않아요. 여기 통증이 여기가 왜냐면 이거는 이 흉추가 뒤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이 아래로 내려주면서 쪼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서 쪼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 지금 환자분들을 보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벌어졌다고요, 아예. 벌어져서 앞으로 가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를 안쪽으로 돌려주고 쪼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팔에 붙어 있는 회전근개 재활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날개 쪽지가 좀 안 아파질 수 있고 진짜 증상이 많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자, 단계적으로.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내려간 거를 그냥 뒤로만 당긴다고 지금 나을 수 있는 증후군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 했어요? 운동 뭐 했어요? 해보면은 이거를 내리는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쇄골을 내린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안쪽으로 돌려주는 운동을 안 했어요. 이 돌려주는 운동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진짜 얘네까지 다 쪼았어요. 날개뼈를 등에 딱 붙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를 재활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힘이 안 들어와. 얘네가 힘이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은 어깨뼈가 뒤로 왔을 때 얘가 아니고 날개뼈가 아니고 어깨뼈가 뒤로 왔을 때 음, 회전근개가 조금 수축을 해요. 그, 그렇게 뒤로 와주게 하는 조금 큰 근육이 뭐냐면은 이제 삼두근이라는 애예요. 삼두근. 음, 삼두근이 이제 팔 뒤에 있는 근육인데 이제 팔꿈치까지 붙죠. 그래서 보면은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삼두근에 대해서도 하나는 날개뼈에 붙어 있고 하나는 이제 팔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수축을 해버리면은 팔이 뒤로 가버려요. 그리고 팔꿈치도 펴져 버리고 이 과정 없이 회전근개만 수축한다 그러면은 이제 말짱 도루묵이고 계속 어깨 쪽지 계속 아프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완치자 보여주는 이제 영상이 나올 텐데 어떻게 되냐면 좀 빠르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요.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아까 안 보이던 첫 번째 갈비뼈 이런 것도 보이고 지금 쇄골도 이제 정상 레벨 회복했고 얘도 뒤로 갔고 해서 이제 뭐 수술을 하신다거나 뭐 사각근 제거술을 하시든 이제 첫 번째 갈비뼈 이제 제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제가 근육 절제는 조금 하지 말라고 조금 당부를 드려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재활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해서 이제 안 아프게 하고 체형도 다 돌아오게 했는데 그때 이제 사각근의 역할이 이제 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몸의 중심도 조금 안 좋고 목의 중심도 안 잡아져요. 근데 차라리 뭐 여기 있는 첫 번째 갈비뼈를 뭐 절제하는 게 그래도 효과 있으면서도 괜찮다고는 보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 사이에 이제 빗장 밑근이라는 애가 있어요. 빗장 밑근이라는 애가 이제 근육인데 얘도 이제 흉곽출구증후군에 한몫해요. 많이 뭉치면. 근데 얘가 이제 이런 팔이나 이런 데 이제 힘들어갈 때 얘가 보조를 해주고 팔이 올라갈 때도 보조를 해주는 애예요. 근데 얘를 이제 어디부터 있냐면 이제 첫 번째 갈비뼈랑 이제 쇄골을 약간 이어주는 애인데 근데 얘를 제거를 해버리면 조금 불안정해요. 팔 올릴 때도.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재활이 힘들고 막 그러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제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자세는 조금 이렇게 둥그러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게 올 확률이 많이 높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저 안에 장기들이 조금 압박이 많이 되는 자세요. 아까 자세가
이게 많이 압박이 되는 자세라 조금 나중에 건강상 많이 안 좋고 나중에 혈관 타고 들어가서 뇌 쪽까지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자세라 조금 고치셔야 돼요.